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이야기해주는 채널 홈셀프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를 했듯이 인테리어 견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이번 영상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여러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소비자들은 내용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뭐 어떤 거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다 한다. 얼마 정도 드느냐. 그러면 대부분 업체들에서 뭐 얼마다, 평당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전체 공사 금액으로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견적이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적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단순한 논리로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논리는 안 하고요. 그냥 저 업체는 돈을 많이 낸 게란가 보다. 이 업체는 좀 착해서 싸게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우리가 캔콜라를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캔콜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조그마한 슈퍼에서 살 때, 그 다음에 조금 거리가 좀 있는 편의점에서 살 때, 그래서 마트에서 살 때, 요때를 기준으로 가격 책정을 보자고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 그러면 마트에서는 굉장히 싸니까 마트의 물건을 다 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편의점에서 사거나 슈퍼에서 사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자를 선별을 할 때 단순히 금액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은 아니에요. 공산품처럼 우리가 콜라처럼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이 저렴한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저렴해도 거리가 멀면 내가 그걸 사러 가야 되고 내 노동력과 내 시간과 내가 또 뭔가를 타고 가야 된다면 그건 싼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가한 사람이라면 다소 좀 먼 거리라도 많이만 살 수 있으면 그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테리어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제공받는 여러 가지 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 서로 달라서 그럽니다. 똑같은 물건도 내가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 업체와 많이 거래를 텄느냐에 따라 사실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어떤 업체들은 소매업체나 도매업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많이 뭐 인터넷의 발달로 그런 부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특정한 몇 종류만 그런 거지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전체 공사에서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인테리어 업자도 예를 들어서 최소 12공정, 뭐 20공정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여러 가지 공정 중에 뭐 모든 공정을 다 싸게 공급해서 업자도 싸고 자재도 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싸게 해서 마진을 최대한 높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인테리어 견적을 보는 방법은 그냥 숫자로만 보겠지만 저희들은요, 그 숫자 속에 이 사람이 얼마를 남기고 있구나, 이 사람이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견적을 넣었구나라는 걸 견적을 오래 하신 분이면 딱 보면 알아요. 그건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견적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그 업체가 가지고 오는 그 거래처에 대한 단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싸면 되게 싸서 이 업체는 되게 착한가 보다. 견적은 착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안 남는 걸 파는 장사꾼 없고요. 또 이게 뭐 장사꾼 표현하니까 이런 말이 있죠. 뭐 안 남는데 판다, 거짓말이다. 맞아요. 안 남는데 파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이 견적을 내고 견적을 낸 그 단가에서 마진을 찾는 부분이 서로 달라요. 내가 주 종목이 무엇이냐, 그 업체가 갖고 있는 타겟층이 어느 층이냐에 따라 견적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도배공사에다 힘을 줄 때도 있고, 목공사에다 힘을 줄 때도 있고, 타일공사에다 힘을 줄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은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만 금액을 먼저 선별을 해요. 야, 이 업체가 도배가 싸네? 내가 저쪽에 알아보니까 이 금액인데 여기는 벌이 30만 원이나 싸. 근데 타일은 조금 비싼 것 같아. 저쪽은 20만 원이면 된다는데 이쪽은 30만 원이래.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대한 견적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견적을 넣을 때 고객들이 잘하는 부분에서 금액을 낮추고 고객이 모르는 부분에서 금액을 많이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도 저도 아닌 방법으로 완전히 낮춰놓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금으로 나머지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끌어당기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싼 것만, 여기서 싼 것만, 저기만 싼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해주는 업자는 없습니다. 왜? 마진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땡겨가는 마진이 다른데, 내가 도배에서 거의 안 남다시피 견적을 넣고 타일에서 돈을 넣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그럼 도배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쪽은 타일을 싸게 해주고 도배를 비싸게 했는데 그럼 여긴 타일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업자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는 견적으로 금액을 넣는다는 건 가장 멍청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알아요. 그리고 견적에서 금액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견적내는 사람들은 그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견적 차이를 두고 고집하는 자기 마진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낮추진 않아요. 그것을 낮추면서까지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추면서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체들이 분쟁이 생기는 거죠. 고객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견적 금액이 싼 것을 되게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인테리어를 20년 넘었죠. 20년간 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하고 지금은 오너로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해드리면서 느끼는 거지만 싼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요,
두 파트거든요. 장사꾼이냐 사업가냐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싸게 만나시는 분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싸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싸게 한 만큼의 문제가 발생될 요소가 큽니다. 왜 그러느냐? 금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칩시다. 100 중에 내가 금액을 뭐 80 줄여달라고 했어. 한 20% 줄였어. 그러면 제가 20% 마진이라고 얘를 쳐요. 제가 20% 마진입니다. 근데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그 20% 마진 포기하고 80%로 거저 일해줄까요? 그런 사장님들 가끔 있으시긴 하는데 그런 사장님들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착하시고 좋으신 분 없어요. 착하고 좋으면 절대로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그건. 특히 인테리어에서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정이에요. 그래, 디자인 생각해서 내가 우리 애들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이쁜 거 한번 만들어주지. 그냥 한번 합시다. 이러는 순간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저도 사무실을 지금 두 번째 내서 운영하고 있지만 첫 번째 사무실에서 제가 망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 걸로 소비자는 당장 고마워합니다. 내가 씨발 100만 원 드리고 80만 원 했어. 너무 감사해. 평생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는 망해요. 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보상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테리어에서 가격은 그만큼 의미가 없는데 소비자에게 가격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견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 업체가 어디서 금액이 차이가 난 만큼 마진이 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여기는 이게 싸고 여기는 이게 싸고 여기는 이게 싸고 전체적으로 다 싼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가 퀄리티나 마감까지 깔끔하게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셀프로 자기가 도배도 하고 타일도 하고 목공도 하고 이렇게 멀티로 하는 기술자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싸게 견적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마감을 퀄리티도 높여주고 마감까지 높여주는 업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진짜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분 정말 평생 들어 일 많이 드릴 만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나름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저도 인테리어 하면서 많은 기술자들을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이라든가 주변에 같이 하는 동료들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기술자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만족하는 인테리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예산은 잡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에서 남긴다는 건 거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적을 보는 건 숫자를 보지 말고요. 그 견적에 담아있는 뜻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또 주로 얘기할 얘기지만 견적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내는 견적서는 믿지 마십시오.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화장실 공사 200. 그럼 무슨 변기 쓸지, 무슨 타일 쓸지, 무슨 기술자 쓸지, 무슨 마감재 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감재 선택하다 보면 가끔 그런 업자들 있어요. 탈랑 두세 개 딸랑 던져놔. 고르세요. 딱 골라. 이거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금액 올라옵니다. 더 주셔야 돼요. 딸랑 배도 안 되는 거 딱 두 개 던져놓고 어떻게 하실래요? 할래요 말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사진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자 고르세요. 어떤 스타일 원합니까? 이렇게 남의 디자인 베껴가면서 마치 자기 디자인 양 진짜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양심의 좀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인테리어 하는 동안 정말 남의 유명하신 분들, 잡지책에 나오셔서 진짜 이름 있으신 분들 디자인 같은 거 많이 뭐 모방해가면서, 모방도 창조니까 해가면서 인테리어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퀄리티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를 제가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남의 거 홀라당 베껴놓고 마치 자기인 양, 그리고 그 디자인을 완성도가 높아지려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견적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이제 견적의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마다 일단 업체마다 들어오는 그 거래처와 업자 간의 견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차이 나는 건 업체들이 자기네 마진선을 태울 수 있는 업종별로 타일공사, 탈공사에 대해 미세하게 견적가에 숨어서 그 안에 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창호, 똑같은 나무, 똑같은 공사인데 견적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견적 외에 공과 잡히나 기업 이윤을 별도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정말 정직한 회사라면 적어도 그 금액에 준한 만큼은 최대한 많이 그 금액대로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이윤은 이윤대로 챙기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따로 금액을 남겨먹는 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저희는 솔직히 이런 말씀이 안 되지만 양아치 업자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는 남는 척, 모르는 척, 되게 안 남고 개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진짜 정말 공사 얍삽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기꾼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만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인테리어가 적은 돈이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인테리어에서 여러분들이 견적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좋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견적은 사실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견적서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성의 없이 만든 건지 정말 신중하게 만들었는지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서류라는 게 정말 서류를 모르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서류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이 견적서가 굉장히 세심한 배려까지 썼구나 라는 견적서가 있는가 보면 정말 이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먼 공사 얼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견적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견적서가 바르지 못하다, 그럼 이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사꾼에게 뭐 모든 사람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견적서 서류 하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없는 견적을 내시는 분들은 일단 인테리어를 깨끗하거나 깔끔하고 좋게 할 확률이 없어요. 물론 바빠서 정말 일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1%도 안 되고요. 또 하나, 인테리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저단가 안 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짜리 이하 공사 안 해요. 5천만 원이라고 해서 100평을 5천만 원에 해주세요. 10,000평을 5천만 원, 그게 아니고요. 평당 200, 300만 원짜리 이하 공사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부류가 다른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 부류가. 그러니까 이 업체마다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는 타겟층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견적은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견적서를 만들어준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금액이 싸진 않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그 회사가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 이윤이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그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하고 망해버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해주질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 다 예약을 해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 예약해가지고는 아예 예약 자체가 안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1억 원짜리 공사 맡길 건데 나한테 안 주나?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아우, 야, 1억 원짜리 공사 언제 해보냐? 하지만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서 1억 원은 그냥 보편적인 견적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엄청난 것을 주는 양 과시하면서 맡기시는 클라이언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막 이 정도도 주는데 너희들은 갑정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음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저리 떠드는 거라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인테리어 업자 만나서 좋은 견적을 받으시고 또 괜찮은 인테리어 뭐 가성비 따져서 괜찮은 인테리어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